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몽골 전체가 한국을 따라하고 있어요. 거리 간판은 전부 한글, 아파트엔 온돌이 설치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한국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이 여성입니다. 바야르마. 20년 전 사고로 청력을 잃은 그녀가 한글 수화를 만나는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시작됐어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손끝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 한 여성. 그녀가 만든 작은 교실 하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국가 정책을, 그리고 세계의 시선을 바꿔놨는지. 이것은 단순한 교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진짜 기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분명 소름이 돋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려요. 저는 바야르마입니다. 올해 51세가 됐죠. 몽골 다르앙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20년 전 사고로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화 통역사로 일했죠. 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언어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울 곳이 없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숨기려고만 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켠을 정리해서 교실을 만들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죠. 어느 날 오래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글 수화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몽골어 수화만 알고 있었는데 한글 수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었어요. 자음은 입 모양을, 모음은 혀의 위치를 손으로 나타내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한글 수화를 공부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외웠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교실에 온 아이들에게 새로운 수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수화야.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특히 9살 어르태구는 금방 따라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태구가 처음으로 한글 수화로 엄마를 표현했죠.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주 만에 교실은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과 몽골어를 섞어서 수화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이름을 한글 수화로 부르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지켜보며 한글의 힘을 실감했어요. 부모들도 놀랐죠.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새로운 수화를 하니까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이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는 고마워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 봐요. 저는 매일 새로운 한글 수화를 배우며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교실 소문이 다른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늘어났어요. 1시간 거리에서 오는 가족도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 수화 교실을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허락했어요. 촬영 당일 아이들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한글 수화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은 당당했어요. 어르태구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한글로 말할 수 있어요. 미래에는 한국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박경수라는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경수 씨는 62세의 한국인이었어요. 코이카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파견된 기술자였죠. 처음 교실에 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사람 앞에서 한글 수화를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박경수 씨는 달랐어요. 아이들의 수화를 보고 눈이 커지더니 조용히 앉아서 관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천천히 말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기본적인 수화를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셨다고 하더군요. 아이들과 수화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신기했습니다. 언어의 벽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박경수 씨는 그날부터 자주 교실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교육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태블릿으로 한국의 청각장애 학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한국의 발달된 수화 교육 시스템에 놀라워했습니다. 우와, 저기서는 수화로 수학도 배우네요. 어르테구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신기해했어요. 저 역시 한국의 청각장애 교육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글 수화가 그냥 시작이었구나 깨달았죠. 박경수 씨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글 수화를 연습하고 저에게는 서울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분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은 더 자신감 있게 수화했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박경수 씨가 주말마다 교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토요일 박경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한글 수화 교본을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경수 씨의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교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수화 동작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박경수 씨는 몽골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하지만 수화는 우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박경수 씨는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설명해줬어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교본 작업을 하며 저는 박경수 씨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수화를 배웠다가 이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저처럼 언어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언어는 힘이 있어요. 특히 수화는 마음을 직접 전달하죠. 박경수 씨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수화는 그냥 언어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도구였죠. 우리가 만든 교본을 박경수 씨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놀라웠죠. 며칠 만에 조회수가 몇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몽골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어르테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이들도 자신들이 배우는 수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걸 알고 뿌듯해했습니다. 박경수 씨와 저는 더 많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상도 촬영하고 더 자세한 설명도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죠. 어느 날 저녁 교본 작업을 마치고 박경수 씨가 말했어요. 바야르마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뛰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죠. 우리의 교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연락이 왔고 몽골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박경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행정 처리부터 번역까지 제가 모르는 부분을 도와줬어요. 저는 그분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수화로 나누는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저에게 박경수 씨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몽골 교육부에서 우리 한글 수화 교실을 공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도시 전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 교실이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경수 씨는 이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울란바토르가 서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처럼 도시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수화 디스플레이가 설치됐어요. 처음 그 화면을 본 아이들의 반응이 잊을 수 없습니다. 와, 버스도 수화를 해요.
어르태구가 소리쳤죠. 다른 아이들도 신기해서 계속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교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도시 중심가에 한글 안내판도 생겼어요. 몽골어와 함께 한글로도 길 안내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한국과 몽골 청각장애 아동 교류 프로젝트였어요. 서울시에서 후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박경수 씨가 모든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서울의 학교와 연결해주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행정 처리도 해줬어요. 저는 그분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어느 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박경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 같아서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곳.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일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스마트시티 기술도 도입됐습니다. 박경수 씨가 설명해준 서울의 기술들이 우리 도시에도 적용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수화 인식 기능이 생겼고 병원에서도 수화 통역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삶이 확실히 편해졌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 건 디지털 수화 번역기였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를 수화로 번역해주는 기계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국 친구들과 진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어르태구의 말에 저도 웃었어요. 기술이 언어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박경수 씨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때로는 저와 함께 도시를 돌아다니며 새로 생긴 시설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울란바토르가 두 번째 서울이 되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박경수 씨의 파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함께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어느 날 박경수 씨가 저에게 어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분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저 해야죠. 박경수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분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도 곧 알게 됐어요. 어르태구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박경수 씨는 그들에게 특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손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몽골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화 안내서였어요. 박경수 씨가 한국에 가서도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작별 파티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제 마음을 전하기로 말이죠. 박경수 씨와 1년 가까이 함께 지내며 저는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분은 저에게 말이 아닌 이해를 건네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작별 파티 전날 밤 저는 수화로 고백 연습을 했어요. 여러 번 거울 앞에서 연습했지만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파티 당일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글 수화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박경수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앞에 나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조용한 서울이었습니다. 그 말을 수화로 전하는 순간 박경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리로 말을 걸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손짓 하나로 세상을 바꿔주셨죠. 박경수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수화로 대답했어요. 저에게도 바야르마 씨는 특별한 분이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따라서 울었죠.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기쁨도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마지막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한글 수화로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박경수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아, 고마워. 너희 모두를 사랑해. 그분도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랑이 언어를 넘어선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박경수 씨는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박경수 씨가 떠난 지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한글 국제수화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교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글 수화 교육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몽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서울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더 흥분했어요. 선생님이 서울에 가신다니 우리도 같이 가고 싶어요. 어르테구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약속했어요. 서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겠다고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놀랐어요. 모든 표지판에 수화 화면이 있었고 안내방송도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이게 서울이구나 싶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어요. 박경수 씨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다음 날 컨퍼런스 장소인 강남으로 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놀란 건 수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손짓으로 층수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컨퍼런스 당일 발표를 위해 준비실에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경수 씨였어요. 바야르마 씨. 우리는 서로를 보고 놀랐어요. 박경수 씨가 이 행사 준비위원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그분은 여전했어요. 잘 오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수화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우리 교실 이야기와 한글 수화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박경수 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먼저 남산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실 문에 낙서가 생겼어요. 이상한 수화 교육 그만하라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우리를 싫어하는 건가요? 어르테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며칠 뒤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옛날 교사였던 델게르마 씨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글 같은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건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델게르마 씨의 말이 마을에 퍼지고 있었어요. 몇몇 부모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 감사관이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식 허가 없이 외국 교육 과정을 가르친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살까지 겹쳐서 며칠 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수 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경수 씨는 제 소식을 걱정하고 있었나 봐요. 편지와 함께 특별한 걸 보내왔습니다. 수화 영상 일기였어요. 매일 수화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서울 일상부터 시작해서 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몽골 교실에 대한 응원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바야르마 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요. 박경수 씨의 수화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몰래 이 영상들을 모아두었다가 제가 회복한 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건 서울에서 온 마음이에요. 어르테구의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났어요. 델게르마 씨의 반대가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교육부 감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감사관은 젊은 분이었어요. 바트마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델게르마 씨도 함께 왔어요. 오히려 감사관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죠.
감사관님, 직접 수업을 보시겠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글 수화 수업을 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트마 감사관이 수화로 대답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도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네, 저도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를 직접 처리하고 싶었어요. 감사관은 아이들과 수화로 대화하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글 수화를 이렇게 잘하다니. 감사관의 칭찬에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더 열심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모범 사례죠.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델게르마 씨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어르테구가 나서서 델게르마 씨에게 몽골 전통 수화와 한글 수화로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몽골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육부에서 우리 교실을 정식 인가하고 한글 수화 국제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어요. 박경수 씨도 돌아와 학교 설립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공동이사로 일하기로 했어요. 학교 개교식 날, UN 언어연대의 날 기념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서울은 이제 눈을 감고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나에게 소리가 아닌 사랑으로 왔어요. 그날 밤 델게르마 씨가 사과하러 왔고 저희는 화해했습니다. 박경수 씨와 저는 결혼했고 지금도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손끝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든 우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 사람의 작은 시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한글 수화의 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